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주문. 계속 반복이에요. 예. 구토하면서 발열이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잠깐만 정말 쥐어짜면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예전에 저는 주역에 대해서 젊었을 때 읽기는 했어요. 예. 나름대로 전부 주석도 다 읽어보고 했긴 했는데 그거를 외우거나 그러진 못하고, 예. 재밌는 글인데, 근데 거기 어디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각주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우물을 팠을 때, 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왜 파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파잖아요. 그죠? 근데 우물을 처음에 팠을 때 물이 어떠죠? 흙탕물이죠. 흙탕물. 먹을 수가 없죠. 우물을 먹으려고 팠는데 처음에는 흙탕물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정화돼 가지고서 마시는 물이 될 수가 있죠. 예. 정화돼 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파면 흙탕물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정화가 된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 옛날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점은, 예전 사람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을 학에다가 연결시켰어요. 예. 배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 배우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이 조문을 봤을 때, 이 현상은 우리 인식 속에서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일종의. 구토하면서 발열하는데 소시효통을 치료한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음미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정화가 되면서 흙탕물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자, 구토한다는 거는 뭐죠? 구토한다는 거는 구토. 발안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불가발안. 불가발안. 불가하. 구토증이 있으면은 불가하. 의 증상이죠. 또는 불가토죠. 당연히, 예, 불가토죠. 한토와 삼법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토라고 하는 증상은 이미 병의를 나타내고 있죠. 발안해서는 안 된다. 표증이 아니다. 불가하. 이증이 아니다. 불가토. 상초의 병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토는 반표 발리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증이면서 구토는 병의 증상이면서, 자, 하나의 증상이 병의를 나타내면서 병의를 나타내죠. 이 발안, 불가하, 불가토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반표 발리잖아요. 반표 발리. 또 하나, 병성을 나타내죠. 구토에는 이미. 구토는 뭐죠? 숙이잖아요. 네. 수음이잖아요. 일종의. 이 자체가 하나의 증상이 병증, 병의, 병성을 나타내고 있죠. 이와 같은 조건에서 발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증의 열도 아니고, 이증의 열도 아니고, 상초의 열도 아니고, 반표 발리의 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억지도 있죠. 그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증으론에서 썼을 때 항상 병증으로서 병의의 개념, 병성의 개념, 병독의 개념, 병세의 개념, 병기의 개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상을 통해서, 증상을 근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증상을 밖에서, 증상을 벗어나서
병인의 개념, 이게 병원에,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병원이라 그러죠, 병원.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어떤 함부로 막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경서 우리 그 상한론 그 서문에 보면 견병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증을 보라 그랬잖아요. 병증을 보고서 병원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병원이 뭐죠? 병증, 병이, 병성, 병독, 병세, 병기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증상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기에는 묘한 압축되어 있지만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소시오탕을 쓸 수가 있죠. 예. 구토하면서 한열이라 발열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한열 왕래를 의미하는 경우라고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신열, 몸에서 열이 난다. 몸에서 열이 나는 것도 마왕탕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죠. 병세에 따라서 발열 난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병의 그 병근이 어디에 있느냐. 표 위에 있으면 마왕탕으로 해열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상처로 들어갔을 때 백호탕을 쓴다든가 담음하고 결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오룡산을 쓴다든가 하초로 복음이 있을 때는 지모탕을 쓴다든가 또는 조혈에 의해서 그런다든가 그러면은 승기탕을 쓴다든가 다만 반표 발리증이 있을 때는 소시오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글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병세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병세. 병세의 관점에서 따라가면은 저절로 뭐 요즘 레파토리가 그냥 나오는 거죠. 예. 저는 뭐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우지도 못해요. 조문 같은 경우. 예. 그 흐름에 의해서 처방이 그렇게 따라가야지만이 처방을 우리가 이 관점에서 처방이 만들어져 병세에 따라서 처방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몸에 열이 있다 그래서 형방패독산을 쓴다든가 이러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예, 여러분 그 백호탕 대청령탕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예. 감기 초기에 마왕탕이 무서우면은 대청령탕 같은 거 섞어 집어넣어서 쓰는 약을 해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 구토라고 하나의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어떤 그 의안을 생각할 수가 있다. 야, 왜 이 사람이 제가 그랬죠. 그것도 아마 중경서 독법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중경이 증상을 치유하는 데에는 중경 치증엔 필요이하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증상은 한토와의 가부에 해당되는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에는 병위의 개념, 한토와를 근거로 해서 요체죠, 그게 요체. 네. 요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단서잖아요. 수많은 증상 가운데 하필 왜 그 증상을 취했는가? 우리가 이거를 의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증후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건방진 얘기지만 눈에 확 글을 보는 눈에 확 띄어집니다. 참 멋진 글이죠. 굉장히 간략하다면 멋진 글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그대로 해서 글로 쓴 거예요. 예, 이것은 대강의 법이다. 예, 소시오탕 조문에 이미 논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한 치법은 한토와 삼법에서 시작돼 가지고 화해법으로 확충해 나간 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경서 조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죠? 무조건 발안하고 약토, 약바라, 약바라, 약토, 약화하죠. 한토와 삼법에서 기죠. 그런데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괴병이 발생되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다 화해법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순서에, 그러니까 표리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 사람이 병은 표증, 반표발리증, 이증으로 이게 넘어간다. 이거는 기계적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계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집중이란 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소인이라든가 병독의 현상에 의해 가지고서 반표증에서 바로 이증 넘어갈 수도 있고 반표발증으로 막 들어가고 정말 뭐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현상은 그래서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육견변증은 무슨 그 태양병, 뭐 소양병, 양명병, 그다음에 태음병, 소음병, 고름병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기계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한토와 양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궤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반표 발리병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의 그 병세로 보면은 표증, 반표 발리증, 이증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표리증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반표 발리증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경서를 보면은 한토화법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것은 발안해서도 할 수도 없고 하할 수도 없다. 마땅히 화해법을 써야 된다. 구토라고 하는 그 증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가발안, 불가하라고 하는 거는 병의의 개념도 있잖아요. 그리고죠, 아까 말한 대로 수음이라고 하는, 담음이라고 하는 병성의 개념도 있고, 병근의 개념도 있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의 형산 속에 이와 같은 해석들이 다 내포되고 있다. 그것이 그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중경이 글을 남긴, 이것은 반드시 중경의 글이라고 해서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후세에 그 뭐 동의보감이든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의보감도 읽고 사상의학도 읽고 온병도 읽고 다른 책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한론과 금계유락을 강의를 하고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가장 기초거든요. 기초의 기초. 자, 한열왕래, 흉욕고만, 묵목부력음식, 신번휴구의 이 필요친증에 하나의 증상만 보이면 시효증을 갖추고 있으니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내포가 돼 있다는 거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만 갖추면 이거 임상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이건 옛날 사람들이 이거 조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필연지증 가운데 하나의 증상만 보이면 시효증을 갖추고 있으니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가 없다. 저는 이 점은 참 좋다고 봅니다. 자, 위반 구토자는 대반화탕으로 치료한다. 대반화탕은 반화, 인삼, 백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임상적으로 이런 거 잘 안 쓰죠. 위반이란 말이 딱 처음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반이증이라죠.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먹었으면 저녁 때 토하고, 저녁 때 먹었으면 밤에 토하고. 그게 위반증이거든요. 그러나 위반증이 뭐 위암이 됐든 무엇 됐든 아니라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이와 같은 약으로 쓴다. 그러니까 고방이 가지고 있는 명쾌한 논리는 병명에 관계없이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천근방에서는 위반, 불소식, 수입즉, 토해 치료한다고 그랬고 외대에서는 뭐라면 이게 여기서는 외대의 요 조문이 중경서 조문하고 합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구토와 심화 비편에 치료한다. 심화 비편에. 왜냐하면 여기에 인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화는 구토, 심화 비편은 인삼. 그래서 증상과 처방을 대비해 보면은
이 조문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심화 여기서 심화 비편이 요즘의 말로 해서 어떤 간장의 문제라든가 췌장의 문제라든가 또는 방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궁의 문제로도 얼마든지 심화 비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는 음식 문제로 인해서 음식이 어떤 체해가지고 꽉 뭉쳤을 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위암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일체의 병명을 무시를 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억지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양방적인 개념에서는 병명이 확보가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약을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써야 돼요. 감기 걸려도 대바나탕을 쓸 수가 있고, 감기로 해서 이와 같은 치구 구토증과 심화비편이 쓸 수도 있고, 설령 암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약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예. 그 소시어탕도 마찬가지죠. 소시어탕이 무슨 뭐 간병입니까? 부인과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방광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체 무시를 하고 흉역고만 있으면 소시어탕 쓴다고 하는 논리예요. 그런 것이. 저는 그것이 그 한의학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너무 눈에 일찍 떠가지고 공부를 안 한 점도 있어요. 예.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불수식하고 수입즉 토 이것을 위반이라고 하니 이에 구토가 이 사람 굉장히 심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처방의 뜻은 제가 지금 말한 위반에 있는 게 아니라 구토에 있다. 이와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사군자탕에다가 바나 황금을 이렇게 합방에 쓴다. 여러분 이거 참 친숙하잖아요. 그죠? 친숙하잖아요. 예. 처방이 친숙하다. 여러분 사군자탕이 왜 명처방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군자탕 알잖아요. 예. 뒤에 가면 또 사물탕도 나옵니다. 예.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미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다니면서 처방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 배웠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임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게 기본방에서 다 변형돼서 나갔다는 거. 그래서 항상 뭐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운동도 그러고 기본, 학문도 기본. 저도 제가 글 공부할 때 저는 글을 많이 안 읽었어요. 사실은 몇 권 안 읽었어요. 근데 사서삼경 중심으로 글을 공부하고 제자백과 통감, 절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그 제자백과 책 가운데 뭐 다 본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거 후세의 뭐 그 역사 책이라든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제 뭐 이런 많은 것 같죠,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다른 글들은 막 이렇게 섭렵해서 본다 그러면 기본적인 글 있죠. 문장도 좋고 그런 거는 수백 번, 수천 번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뭐랄까 답답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심지어 대학교들 뭐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망상에 한의사들 망상에 제가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 저는 대학교 딱 합격하는 순간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로 그 물고기가 진짜 물을 만난 것처럼 저는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 정말로 학교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는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학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 역사, 철학,
경서, 예, 이런 기본적인 거예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당연히.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분들한테 배웠죠. 잡학으로 빠지는 걸 되게 엄격하게 했어요. 함부로 글을 못 읽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자주의적인 그런 것만 한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주자에 저도 막 빠져가지고 심경이라든가 근사록이라 주자가 남겨놓은 글은 막 정말 죄다 막 다 보려고 막 그랬으니까. 예, 주자서 전서라든가 주자서 저료, 퇴계 선생이 압축해놓은 편지의 주자서 저료도 몇 번 읽었거든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를 다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글, 대학, 중령, 논어, 맹자, 그리고 시전, 서전 이런 것들, 그리고 얘기 가운데 아주 좋은 글들, 문학적,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아주 완성도가 높은 기본적인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의사들이 제가 앞서 선택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나 하고 싶어, 그래서 하고, 나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고 하면은 여러분 글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전에 충실해야 된다. 상한론과 금계유략의 처방에 관계된 조문들은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자, 17번째 조문. 시기즉 토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래요, 여러분. 먹자마자, 먹고 나서 한참이 아니라 먹자마자, 즉자가 있잖아요. 동시성에 먹자마자 토한다. 그럼 눈 감고 대왕 감초탕으로 치료한다. 딱 두 가지 약으로. 그런데 외대에서는 토수를 치료한다. 자, 대왕이라는 약이 수기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대왕이라는 조문, 대왕이라고 하는 약물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먹자마자 토했을까? 기본방이죠. 아니, 먹자마자 토하면은 뭐 소승계탕 쓰면 안 됩니까? 쓸 수가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처방의 약물을 근거해서 보면은 대왕이 군약이고 감초가 신약이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는 대변이 약간 굳고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굳을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면서 토하거나 아니면은 심화가 약간 급하면서 토할 때는 이런 본방을 쓸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단방약이죠. 중경서를 우리가 공부하던 단방약들 이렇게 이 배합관계 대왕과 감초라고 하는 배합관계를 굉장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 네. 백출이 들어가면 거의 백복을 쓴다든가 이렇게 약물의 배합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참 좋다. 황년과 황금과 예를 들어서 사심탕에 반화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또는 건강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심탕도 여러분 보면은 반화와 건강은 굉장히 조습한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수기를 말려버리는 약이잖아요. 담음을 제거하면서 반화와 건강 거기에 황금과 황년을 배합한 거 정말로 멋진 약이죠. 그러니까 심화 비에 해당되는 여기는 한열 허실이 항상 교착이 되기가 쉽다.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하도 제가 글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경학전서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 때 보고 나서 그 뒤는 안 봤어요, 사실. 예. 졸업하고 나서 30대까지도 조금 봤는데 거기서는 황년 황금을 엄청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은 장경학의 사고 방식에서는 장경학은 부양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부양론이. 그러니까 부양론이 강한데 황금 황년을 써버리면은 가뜩이나 이 사람이 소화 안 되고 심한 비가 생기는 거는 체온이 떨어지고 양기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왜 황금과 황년을 쓰느냐 이런 거예요. 저도 거기 빠져가지고 황년 황금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후세방이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경직이 돼 있고 고방에는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변화에 굉장히 능한 거예요. 예. 황금과 황련을 잘못 쓰면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화비가 더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반화와 건강을 많이 쓰게 되면은 거기에 황금과 황련을 써줘야지만이 약물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더 이렇게 뭐랄까 서로 상승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쓸 수가 있다는 거, 더 차원이 높다는 거. 장경학 같은 경우는 그 육미지왕 당에서도 삼양 삼사 이 설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미지왕 당에서 백복령, 택사, 목담비를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우기움, 좌기움 이렇게 막 만들었잖아요. 자음지제, 모란, 성분내든가 우기움. 이수지제를 굉장히 그걸 사약이라고 한 거죠. 배설시키는 약이라고. 고방은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육미지왕탕을 삼보삼사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숙지왕, 산약, 산수유를 보하는 약, 백복, 택사, 목단표를 사하는 약 이렇게 해석한 거죠. 저도 거기에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장경학이도 뭐라 그랬냐면은 선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법고 일장이면은 마고일척이다 그랬어요. 아니, 법고 일척이 마고일장이다. 한 사람이 법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 일척이 되면은 그 해악은 10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안시키거나 오령산을 써가지고 인효시키면은 전기가 빠져나간다. 그 한사들이 만들어놔가지고 땀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폐물 배설하는데 땀을 빼는 것은 일단 급선무잖아요. 그래야지 몸이 가벼워지죠. 우리는 몸이 무거우면은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 전기가 약해서 그래. 아니에요. 수분 정체로 인해서 몸이 무거운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수분 정체가 마왕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약탕을 쓰는 경우도 있죠. 진무탕을 써야 되는 경우도. 병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처방은 변해갈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약, 사약으로 규정하면서 약에 대한 편견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기존에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 편견을 극복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처방 배우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사고방식,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처방을 바꾸기 못해. 무서워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缘무득한 약만 잔뜩 배우는 거죠. 자, 오룡산의 범위 위반해서 구토하면서 가려금수자, 복령택사탕, 그냥 오룡산 그냥 쓰시면 됩니다. 복령택사탕으로 치료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점이 있어요. 이른바 위반이 오늘날 어떤 병인지, 오늘날 수미지부 금지 합병이나 오늘날 어떠한 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사실 몰라요. 이걸 위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위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굳이 모르는 걸. 왜냐하면은 위반은 위암이다라고 제가 규정을 해버리면 만일의 경우 위암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제 글은 다 의심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병명에 관계없이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책에서 말한 증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위험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양방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능한 사람들, 양방 지식에 현대의학에 능한 사람이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주제 넘게 막 위반은 못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조문을 갖다 쓴 거예요. 비록 오늘날 어떤 병증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옛 의사들이 위반에 대해서 구토의 정황으로 인해서 단지 구토의 정황으로서 여기 단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의지가 단지 구토의 정황에 따라서 치료하니 이게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바나탕, 소시오탕, 대왕감청탕, 복령택사탕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토의 우리가 정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령 태삭당은 오룡산에다가 생강을 가한 것이니 이것은 비단 구토하면서 가력 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동계와 현모증도 치료한다. 여기 조문에는 안 보이지만 동계 증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분돈 증상, 심하게 증상 또는 어지럽고 머리가 이렇게 띵한 거. 여기서 현모라는 것도 그랬죠. 제가 이 두개골에 이 머리 부위가 약간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침을 놓으면은 머리에 백해라든가 이런 걸 자침을 해보면은 침이 물렁하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떠 있는 경우, 그게 전부 다 일종의 모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막연하게 가운데 머리에 벌써 이렇게 만졌을 때 머리가 약간 물컹물컹거리고 떠 있다. 두개골에서 두피가 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게 일종의 모예요, 일종의. 자,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뭐가 생겼느냐? 감기에 의해서도 생기고, 저는 항상 머리를 눌러보거든요. 머리가 몸이 무겁고 그러면 감기 걸리거나 이랬을 때, 저는 같은 경우에 몸이 예민해서 저는 느껴요. 그리고 환자들 가운데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 증상인데도. 그러면은 이래서 두개골에서 여기가 백해라 그러면 저는 백해 여기 이렇게 자침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침법이 그 무슨 침법이죠? 옛날에 그 사람이 우리 한의 선배 가운데 사암침법. 저는 사암침법 모릅니다. 저는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견에 의해서 사람을 진찰해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저는 증상을 증거로 하는 사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해서 그냥 무식하게 채침을 써요. 예. 채침도 잘 듣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암치법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요. 뭐 팔상체제 이런 건 뭐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의 학자 택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제자가 대전문지가 한 남긴 제가 유일하게 한의학에서 침 놓는 거를 배운 것은 일종의 택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침법을 배웠어요. 물론 정통적인 택전의 그건 아니고 그것을 더 나름대로 체계화한 게 그 침법은 제 친구 서강진 원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온침요법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예. 거기 가서 한번 견학해 보면 여러분 뒤로 자빠집니다. 예. 거기에서 침도 만들고 막 이러고 나름대로 굉장히 한 몇십 년 동안 정말 연구해 가지고 뜸하고 온침요법 하는데 침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그리고 서강진 원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후배들 같이 이렇게 동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회원이고 근데 지금은 제가 시골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참석은 못 하는데 거기와 같이 하고 그리고 개방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면은 가르쳐 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암침법은 또 있지만 다른 침법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